올림픽 특수를 노려 갖은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폭망하며 돈만 잔뜩 날려버린 일본의 길을 아무래도 중국이 고스란히 전달받고 있는 듯합니다.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비관적인 우려와 걱정 속에서도 역대급 찬사를 받은 평창올림픽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잠깐 짚어보면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다인 92개국에 2,920명의 선수가 참가한 평창올림픽은 쏟아지는 올림픽 신기록과 선수들의 열정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대회 운영은 물론 흥행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티모루미 IOC TV 마케팅 운영국장은 IOC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공동 1일 브리핑에서 전 세계 3명 중 1명은 어떤 방법으로든 평창올림픽을 시청하고 있다고 본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루미 국장은 4년 전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 방송이 약 14% 이상 늘어났고 이는 역대 올림픽 중 가장 높은 수치임을 밝혔습니다. 미국 주간 방송사인 MBC 역시 한국 때문에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역대 최대의 광고 판매 기록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광고 판매액은 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소치 동계올림픽보다 1억 달러 이상 앞서면서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구닐라 린드베리 IOC 조정위원장은 IOC 위원들도 선수들도 평창올림픽을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잘 조직된 대회였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 국민은 이를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죠. 거의 모든 외신들도 평창올림픽에 호평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비관적 전망에도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하고 마무리한 한국의 사례가 있어서인지 일본도 폭망올림픽 개최 직전까지 근거 없는 기대감을 비췄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중국 역시 우려와 걱정은 많지만 한국처럼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망필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라고 해서 모두 성공적일 수는 없으며 개최국의 역할과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 가장 큰 문제겠지만 이 문제를 제외하고도 각국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선수단 휴대폰 금지령입니다. 각국 정부가 선수들에게 개인 휴대폰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권고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말이 권고이지 거의 강제에 가까운 권고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개최국이 중국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게 더 신기한 상황입니다. 13일 영국 가디언은 영국 올림픽위원회가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 임시 전화를 영국 대표팀에 배포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디언은 이런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영국 대표팀을 도청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해석했죠. 실제로 영국 올림픽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선수 개인 및 팀 정보를 빼내기 위해 휴대전화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할 수도 있다며 개인 전화를 베이징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선수단에 권고했습니다. 만약 선수단이 권고에 따라 개인 장비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직접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장비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죠. 영국보다 한술 더 뜬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 올림픽위원회가 선수단에게 개인 전화는 물론이고 노트북 등을 아예 집에 두고 베이징으로 가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언론에 따르면 네덜란드 올림픽위원회가 지급하는 휴대전화, 노트북은 선수단이 올림픽을 마치고 귀국하면 파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묻은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확실하게 파쇄해서 처분하겠다는 거죠. 네덜란드 올림픽위원회의 대변인은 구체적인 발언을 거부하면서도 사이버 보안 중요성은 해가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며 중국이 인터넷을 폐쇄한다면 특별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웬일로 미국이 조용한가 싶었는데요. 며칠 후 미국에서도 역시 개인 휴대전화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16일 미국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과 정보통신 전문 매체 시넷은 선수들에게 보안 우려로 베이징 올림픽에 휴대폰을 가져가지 말고 대신 임시 피처폰을 사용하라고 권고했음을 보도했습니다. 임시 피처폰을 사용하라고 권고한 것은 네덜란드처럼 돌아온 뒤 곧바로 파쇄를 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은 앞서 중국의 인권 탄압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항의하는 뜻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에 공개적으로 정부 대표를 파견하지 않는 정치적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보안 문제로 휴대폰까지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가 나오면서 중국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은 어이가 없다며 반박을 내놓았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일부 서방 진영의 매체들이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왜곡하고 있다며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마이2020이라는 어플을 다운로드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글과 애플 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모든 개인정보가 암호화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설명했죠. 통신 보안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이 주장은 씨알도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중국 어플을 이용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꼭 지워야 할 중국 앱 리스트가 공유되기도 했는데요.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기존 유출에 더해 목소리와 얼굴까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과 얼굴 인식 송금 등의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 위험성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해외 기업들에게 반드시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세금 소프트웨어에서 골든 스파이, 즉 일종의 백도어가 발견된 사례도 있는 마당에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도쿄올림픽 식단에 후쿠시마산 식자재가 올라가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식단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아래로 가지가지 하는 나라만 골라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앞둔 중국 장자커우 올림픽 선수촌 식당 메뉴 중 95%가 중국산 식재료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루 평균 약 480가지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고 이 중에는 중국식 만두와 춘권, 허거, 북경 오리 외에도 종교적 이유에서 선호하는 음식이 다른 선수들의 입맛에 맞춰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서비스이죠. 각 나라 선수들의 다양한 식성을 고려해 월드, 아시안, 한식, 할랄 등 6가지 스테이션으로 운영하며 전 세계 수많은 선수가 역대 올림픽 사상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고 극찬한 평창 올림픽을 따라하고 있는 건데요. 이를 자랑스러워하는 중국과 달리 각국은 이러한 중국의 식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선수들에게 중국 현지에서 소고기 등 육류를 먹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산 육류를 먹을 경우 클램부테롤을 함께 섭취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클램부테롤은 성장 촉진제로 금지 약물에 속합니다. 도핑 검사를 할 때 이 성분이 검출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과거에도 클램부테롤이 검출되어 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와 관련해서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중국은 식용동물에 대한 사육과 의약품 등에 대해 엄격한 국가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동계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먹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올림픽 개최 준비보다 각국의 조치에 반박을 하고 해명을 하는 일이 더 바쁜 것 같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국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중국이지만 베이징 일각에서는 서방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조치와 루머에 대한 진실 여부를 떠나 중국 스스로 자신들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다른 나라들이 저런 조치를 취하냐며 웬일로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통상 올림픽은 스포츠를 넘어 정치와 경제, 문화에서 세계 최대의 축제로 여겨지지만 미국과 일부 동맹국이 정치적 보이콧을 선언하고 그 외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 등 좀처럼 축제로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문 대통령은 직접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적절한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인데요. 중국은 그래도 좋다며 누가 와도 환영을 하겠다고 꼬리를 제대로 내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망하더라도 중국 내에선 내용과 상관없이 올림픽을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가을 제20차 당대회를 향한 후속 일정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쉽게 말해 베이징 올림픽이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향한 기반을 다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외부 변수와 상관없이 올림픽의 정치적 특수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거죠. 중국 정부 입장에선 올림픽도 시진핑 주석의 중대한 치적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도쿄올림픽에 이어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일반인들의 경기 관람이 무산됐습니다. 입장권을 파는 대신 미리 정해놓은 관중들만 입장시킬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입장권 수입 포기와 막대한 적자 부담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우려를 찬사로 만든 대한민국의 저력은 오직 한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가진 무기였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